또 오징어 게임 얘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틀린 생각입니다. 아직도 전 세계인들이 오징어 게임에 갖는 관심은 놀라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10월 26일을 기준으로 여전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넷플릭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OTT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패트롤이 집계한 자료를 통해 확인된 내용인데요.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에서 무려 33일 연속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월 17일 처음 공개된 이후 한 달 이상 꾸준히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네요. 여기에 최근 공개된 한소희 주연의 마이네임이 국내에서의 다소 박한 평가 속에서도 전체 3위에 올랐으며 KBS 사극 드라마 연못까지 10위에 오르면서 다수의 한국 작품이 순위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막이 있는 영화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는 서구권의 인식을 완전히 깨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만큼 흡입력 있는 한국 스타일의 드라마가 자막 압박을 뚫고 모니터 앞으로 미국인들을 몰려들게 할 정도로 매력적이라는 뜻인데요.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인정해야 할 것은 넷플릭스의 덕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인이 집에서 손쉽게 세계 각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맘 편히 볼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이 같은 서비스가 있었기에 우리의 드라마를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많은 글로벌 시청자들은 데스게임이나 좀비물 같은 장르물 1세계 콘텐츠가 많았던 것에 대해 조금은 실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형 드라마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소소한 에피소드와 한국적인 특유의 정서에 있습니다. 이런 요인 때문에 한국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도가 없이도 쉽게 우리식 드라마에 빠져들 수 있었던 것이죠.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K-드라마에는 일관된 형태의 특색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색깔과 메시지를 전 세계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장르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만들어낸다는 것인데요. 이미 오징어 게임 이전에 전 세계인들의 극찬을 받았던 영화 기생충이 그랬고, 최근 넷플릭스 차트 10위권에 입성했던 갯마을 차차차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좀비물을 조선시대라는 배경으로 흥미롭게 풀어낸 킹덤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군대를 소재로 한 영상물 같은 형식의 드라마인 DP가 세계인의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죠. 할리우드 제작자나 연출가들도 다양한 면에서 한국만의 콘텐츠가 강력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퀄리티 자체가 매우 높다는 점을 꼽는데요. 화려하면서도 현실감을 주는 설정을 만들어내고 배우들의 패셔너블한 의상에 이르기까지 놀라움을 자아낸다는 것입니다. 또 드라마가 갖고 있는 놀라운 반전에 극적이면서도 등장인물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시리즈물로 편성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에 특히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본방을 사수하게 하는 중독성을 갖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를 두고 영어권에서는 빈지워치라고 표현하는데요. 빠른 시간 안에 여러 TV 프로그램의 에피소드를 관람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리 대단치 않아 보였는지 몰라도 전 세계인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한국 드라마만의 독창성과 탄탄한 서사가 놀랍게 여겨지는 것인데요. 한국적인 로맨스와 신파가 신선하게 느껴져 다양한 세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가성비 측면에서 최고의 효율을 낸다는 점도 K-드라마의 앞날을 밝게 하는 요인입니다. 자본의 논리가 우선시되는 영상산업에서 돈 문제는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데요. 이미 잘 알려져 있듯 오징어 게임의 회당 제작비는 약 28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도합까지 제작되었으니 총 제작비는 250억 원 안팎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HBO의 인기 시리즈인 왕좌의 게임의 회당 제작비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왕좌의 게임 1회를 제작할 돈으로 시즌 전체를 제작할 수 있다는 계산인 거죠. 그럼에도 효율성 면에서 수십 배의 투자 대비 가치를 거두고 있으니 OTT 플랫폼 입장에서도 매우 만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배우와 감독, 작가의 개런티나 스태프들의 인건비를 모두 합쳐도 매우 저렴한 편인데다 CG까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고 결과물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한국 콘텐츠가 앞으로도 당분간 세계를 호령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오징어 게임의 뒤를 잇는 작품들이 속속 공개를 앞두면서 세계인의 이목이 또 한 번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징어 게임의 바로 다음 타자인 마이네임이 순항하고 있으며 다음 달 19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새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도 벌써부터 화제작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유아인이 주연을 맡았고 우리나라 드라마로는 최초로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초청되기도 했는데요. 초자연적 현상과 종교 문제를 다루고 있는 스토리로 벌써부터 일찌감치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될 작품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11월에는 국내 OTT 플랫폼 업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는데요. 애플TV가 4일 서비스를 개시하는데 이어 디즈니 플러스까지 국내 시장에 상륙합니다. 각각의 플랫폼에서 한국 서비스 개시에 맞춰 국내 출시작을 연달아 선보임에 따라 해외 시장에서도 덩달아 이들 콘텐츠가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애플TV가 선보이기로 한 첫 한국어 오리지널 시리즈인 닥터 브레인입니다. SF 스릴러 작품으로 배우 이성균이 주연으로 출연하며 놈놈놈의 김지훈 감독이 연출을 맡습니다. 이외에도 SF물인 고요의 바다 또한 공유와 배두나가 열연하며 달 탐사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또 최근 기대감 속에 TVN에서 방영을 시작한 전지현 주연의 지리산도
김은희 작가의 작품으로 이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드라마나 영화를 소개할 플랫폼이 점점 다양해지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한국의 콘텐츠를 한번 맛본 이상 결코 놓칠 수 없는 재미를 즐기게 될 텐데요. 암울한 일상을 보낸 전 세계인들이 다양하고 색다른 줄거리를 선보이면서도 가족 친화적이고 선정적이지 않은 K-드라마에 더 많은 애정을 보낼 가능성은 매우 커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오징어 게임이 최근 한 달 동안 보여준 전 세계에서의 성과는 정말 시작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한국 문화의 힘과 우수성, 참신함 등을 선보일 기회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기분 좋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맘 편히 즐겨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 문화의 자랑스러움을 널리 전파하고 있는 제작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